세차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 선뜻 대답은 못하겠지만 아니요 라고 답하고 계실 겁니다. 세차로 어떻게 부자가 돼?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말합니다. 하찮은 일 같은 건 없다. 하찮은 자세만 있을 뿐이다. 세상에 부자가 되기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김종봉 작가의 책 돈 공부는 처음이라는 저도 아주 충격적으로 읽은 책이고 영상으로 다룬 적도 있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와서 저를 놀래키고 있네요. 소설과 같은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쭉 읽혔지만 그 내용만은 쉽게 읽히기보다는 많은 생각을 남기네요. 주인공은 세차를 하는 인우입니다. 그런 인우가 부자 인선을 만납니다. 인선을 만나고 인우가 세차업으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소설같이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소설 같지만 너무 사실 같습니다. 흡입력도 너무 좋고 생각도 정말 많이 하게 하는 책입니다. 부자는 어떻게 다를까? 부자는 어떻게 되는 걸까? 진짜 돈 벌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부자와 부자 되는 방법과 관련된 책 500여 권을 팠습니다. 읽는 것만 하지 않고 그들이 부자가 된 철학, 마인드, 생각을 장착하고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스킬을 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다수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몇십억 단위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었고 주식 투자로 2자리 수익률을 넘어 3자리 수익률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등에서 현금 흐름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오픈 채팅방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근접전입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는 근접전이다. 매 순간 자신의 위치에서 필요한 한 가지를 이뤄야만 비로소 부에 이를 수 있다. 그렇기에 지름길도 비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오늘 하루 그 일을 하느냐 마느냐로 나뉜다. 이것이 오늘의 나를 만든 가장 큰 배움이에요. 그러면서 저자는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번에 부자가 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설령 단번에 얻었더라도 부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겪어야 했던 것을 한꺼번에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또 당첨자가 행복하기 어렵고 그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도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9라운드에서 승리를 만드는 한 방의 펀치는 1라운드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이가 아니면 허락되지 않습니다. 처음 제가 부자를 꿈꿨을 때도 그랬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유튜브며 블로그며 워낙 어그로가 많잖아요. 1년 안에 얼마 벌 수 있다, 3년 안에 부자 된다 등등 그 말에 현혹되어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들에 현혹되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보니까 이런 제목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돈을 벌다 보면 압니다. 그런 방법은 없다는 것을요.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과 노력이 무르익어 부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가는 인우를 보여줍니다. 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 투잡을 뛰는 모습, 세차장에서 추가 일을 하는 모습,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투잡, 쓰리잡 뛰고 있는 모습이 회사 업무에 시달리고 집에 와서는 투잡에 집중합니다. 옆에서 아이가 우는데 그건 본체만치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에 제품을 올리고 글을 씁니다. 강의 들을 시간이 부족해서 한쪽에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 다른 한쪽에는 김미경의 자기개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다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듣고 한숨을 내쉽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까? 잠도 못 자고 회사에 출근합니다. 꿈은 있지만 몸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주인공 인우는 세차 일에 집중합니다. 그 한 가지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여러 가지 세차의 기술을 익히고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단골 고객만을 위한 프리미엄 세차를 고안하고 세차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작가는 이를 본질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2잡, 3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블로그하고 애드센스하고 스마트 스토어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경험하는 건 좋은데 어느 것 하나 내 뜻대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나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게 책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죠? 전 아닙니다. 저는 책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공돌이입니다. 공식을 알고 그걸로 문제를 팍팍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말로 주저리 적고 이야기하는 건 천성적으로 잘 안 맞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책을 읽으면 지성인처럼 보이는 것 같아 학창시절에 취미가 뭐냐고 물으면 항상 독서라고 답했습니다. 1년에 한두 권 읽나? 그것도 숙제로만 읽으면서 말이죠. 대학에 들어가서 엄청 방황을 했습니다. 원해서 들어간 전공인데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실 좀 어려웠지요.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당시에 공돌이들은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한 과목에 시험도 정말 많고 쪽지라고 해서 매주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만드는 것도 해야 했습니다. 바닥에 흰 줄을 붙여 놓으면 그 줄을 따라가는 라인 트레이서 같은 걸 만들기도 해야 했고 코딩도 해야 했습니다. 공부하는 게 토할 것 같았죠. 우리나라 학생들 대부분이 대학 들어가서야 적성 고민을 하잖아요. 이미 전공 다 정하고 나서요. 그렇게 적성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계발 서적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자기계발서들이 선풍적인 인기였어서 트렌드에 맞게 책 한 권을 읽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권의 책에서 매주 책 한 권 읽기를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책 읽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계발서는 성향에 맞았는지 쭉 빠져듭니다. 매주 새 책을 사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스스로 강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 열어보지도 않은 책 4권이 있더라고요. 아까워. 그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을 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일주일에 한 권은 읽자는 마음으로 책을 샀습니다. 지하철에서 읽으니 그래도 읽어지더라고요.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내니 뭔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성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 뭔가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은 고사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별반 다르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머리에 든 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답답함은 있었지만 회사에 적응하기도 바빠서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엉겁결에 집을 사게 되고 그때부터 재테크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큰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재테크가 되는구나. 자기계발 책만 계속 읽고 있었는데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어찌나 부동산 관련된 책이 많은지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부자 관련된 책을 죽어라고 읽게 됩니다. 부자, 투자, 사업, 재테크와 관련된 책을 500권 이상 읽으면서 실제로 투자하고 블로그하고 유튜브도 해보니 보이는 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자들은 이런 마인드와 시스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특히 저는 투자 모임에 속해서 투자하기도 하고 블로그에 적어둔 글이 홍보가 돼서 그룹을 만들어서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느낀 건 난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눌 때 행복감을 느끼는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투자 모임에 있으면서도 나눠주는 걸 싫어하는 분도 있었고 쑥스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향상 이걸 나눠주고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독서 모임을 꾸준히 만들고 운영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몰랐지만 저는 저의 본질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근접전과 본질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를 이룬 사람의 두 번째 단계는 브랜딩입니다. 브랜딩의 필수 조건은 다시금 앞에서 말했던 본질이고, 이 본질을 어떻게 브랜딩할지 알아야 합니다. 전 그걸 위해 유튜브를 2년 전부터 시작했고, 두 번의 실패 후 세 번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단계입니다. 책에서는 어떻게 시스템화할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자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자는 본질, 브랜딩, 시스템이라는 사이클을 통해 부자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부자의 길을 걸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에 저 자신을 투영시켜서 볼 수 있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 아직 막연하고 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답답함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하다 보니 책 추천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부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화이팅! 진짜 돈 벌고 싶은 사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면서 부자와 부자 되는 방법과 관련된 책 500여 권을 팠습니다. 읽는 것만 하지 않고 그들이 부자가 된 철학, 마인드, 생각을 장착하고 그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스킬을 제 삶에 적용했습니다. 다수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몇십억 단위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었고 주식 투자로 2자리 수익률을 넘어 3자리 수익률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등에서 현금 흐름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오픈 채팅방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